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소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어가 돌아와 문제를 수학 익힘책을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익힘책 31쪽입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다른 선생님과 배웠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니까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보고 선생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또는 선생님 어디까지는 기억나요.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라고 각자의 의견을 좀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스팅에 댓글로 달아도 되고요. 어머님을 통해서 문자나 카톡 등등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0부터 1, 여기만큼이 1인데요. 이 1을 나눴을 때 이 나눈 부분을 분수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소수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빈칸에 맞게 써보는 내용이네요. 자, 전체를 1로 나눴는데 몇 칸인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몇 칸으로 쪼갰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를 10칸으로 나눴네.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몇 조각인지를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어쩌구 라고 1단원 분수단원에서 복습했죠. 우리가 분수는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보려고 적어보려고 봤더니 많이 칸이 채워져 있네. 0부터 10분의 1씩. 지금 전체가 1인데 이거를 10조각으로 쪼갰잖아요. 10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한 조각인지, 두 조각인지, 세 조각인지 이거를 쓰는 겁니다. 분모는 당연히 모두 10분의 어쩌고. 분모는 10이에요. 전체 1을 10조각으로 내고 그 중에서 몇 칸만큼 맞는지를 적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분모는 10으로 쓰시고 그 다음 분자가 얼마가 될지 봅시다. 자, 0에서부터 한 조각, 1, 두 조각, 2, 세 조각, 3, 네 조각, 4, 다섯 조각, 5, 여섯 조각, 6, 일곱 조각, 7, 여덟 조각, 8, 아홉 조각, 9. 그 다음에 10분의 10은 얼마지? 분모 분자의 숫자가 같으면 이거 무조건 뭐라고 했더라? 10분의 10은 1이라고 했죠. 100분의 100도 1, 만분의 만도 1. 여기서는 분모가 10조각 낸 거, 10이 기준이니까 10개 중에 10개를 다 차지하면 전체 1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작년에 소수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밑에 빈칸을 보니까 소수라서 그런지 0. 어쩌구로 써 있는데 그 기억나요? 어떻게 읽어요? 0.1, 0.2, 0.3 이렇게 0. 어쩌구로 썼던 거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0.2, 0.4, 0.4 어쩌구 0.6, 0.7, 0.8 어쩌구 그 다음 역시 1이 돼야 되는데 2를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분수로는 10분의 1이라고 하지만 소수로는 어떻게 쓸까요? 작년에 배웠던 거 0.1이라고 아마도 쓰셨을 겁니다. 0.1, 0.2, 0.3, 0.4, 0.5, 0.6, 0.7, 0.8, 0.9 그 다음 1 이렇게 0.1씩 점점 커지고 있죠. 0.1씩 점점 커지고 0에서부터 이제 1까지로 숫자가 커지고 있는데 읽을 때는 0. 어쩌구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빈칸을 잘 채워보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숫자 커지는 건 사실 눈치껏 숫자의 관계를 보면서 찍어서도 풀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자, 그림을 보고 내가 진짜로 분수와 소수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라고 배웠어요? 10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0. 얼마게요? 10분의 1은 소수로 0.1. 자, 그러면 10분의 3은 얼마게요? 0.3. 10분의 7은 얼마게요? 0.7.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7은 0.7. 우리가 이거 바꾸는 거 어렵게 느낄까봐 선생님이 학습지 준비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10분의 7은 0.7.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작년에 공부를 했을 텐데 일단 왼쪽 그림을 보고 분수로 나타내보고 오른쪽 그림을 보고 소수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사실 선생님이 여러 번 보고 직접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은 대표 문제니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모두 몇 칸이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몇 칸? 모두 10칸이요. 모두 10칸인데 10칸 중에서 몇 칸이 색칠되어 있나요? 색칠된 것만 이번에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색칠된 것 칸수는 6칸. 10칸 중에 6칸 칠했어.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몇 분의 몇이죠? 자, 기준이 되는 전체 칸수는 분모예요, 분자예요?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전체 칸수는 분모. 10칸이 있었다고. 분수답게 이렇게 찍 표시하시고 10분의 얼마? 6. 10칸 중에 6칸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10칸 중 6칸 색칠. 이거를 우리는 분수로 10분의 6이라고 쓰고 10분의 6이라고 읽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10분의 6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고 자, 분수가 되어야 또 소수가 되잖아요. 10분의 6은 참고로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 0.6입니다. 이거 작년에 배웠던 내용 잘 기억이 나기를 선생님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이번에는 소수가 등장하는데요. 소수는 긴 막대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끝이 1이 아니네. 어디까지 있어요? 3이네. 2를 넘어섰어요. 1, 2, 3인데 이 숫자는 이 보라색 막대가 나타내는 숫자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이런 수를 우리는 소수로 2. 얼마로 썼던 기억이 나나요? 자, 참고로 0부터 1까지를 10조각으로 낸 것 중에 하나를 소수로 나타내면 요 작은 조각 하나를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 1이 아니고 1의 10조각 중에 하나니까 10분의 1, 즉 0.1이겠죠. 0.1, 0.2, 0.3 이렇게 커질 텐데 이 보라색 중에 색칠한 거를 쓰면 일단 2보다는 크니까 자연수는 2까지 쓰고 2보다 0. 몇 칸 더 갔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칸 더 갔을까요? 1칸, 2칸, 3칸, 4칸. 2보다 이만큼 가고 작은 칸으로 4칸 더 갔으므로 우리는 이거를 2.4라고 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큰 칸으로는 몇 칸 갔어요? 큰 칸으로는 하나, 둘. 큰 칸으로는 2개. 자연수만큼 왔는데 이 작은 칸은 지금 소수잖아요. 얘 하나가 0.1이에요. 몇 칸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총
4칸 왔으므로 0.4만큼 더왔기 때문에 우리는 2에서 2.1, 2.2, 2.3, 2.4 크게 2칸 오고도 작은 칸 4칸 더 왔다. 2.4라고 쓰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작년에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기억이 잘 난다 하면 계속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꼭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2.4까지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된 친구들은 이제 밑에 있는 3, 4번으로 와야 되는데 3, 4번도 여러분이 배운 거기는 한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밀리미터랑 센티미터는 무슨 단위죠? 자, 길이를 나타내는 걸까요? 크기일까요? 무게일까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센티미터랑 미터는 길이. 왜요? 우리가 키를 재거나 물건의 길이를 잴 때 센티미터 자를 사용하죠. 자에 보면 센티미터가 뭐 1cm, 2cm 쭉쭉 커져서 보통 우리가 필통에 넣어 갖고 다니는 거는 15cm 자고 선생님들이 쓰는 긴 자는 30cm나 50cm 자고 또 우리의 키는 보통 여러분의 키는 1m 땡땡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 기억나요? 자, 선생님 키는 1m 67cm입니다. 선생님은 어른이라서 큰 거고요. 여러분은 이보다는 작겠죠? 자, 이렇게 미터랑 센티미터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고요. 또 이 미터라는 단위가 사실 작년에는 우리가 안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 미터는 올해 배우는 단위라서 안 배웠고요. 여러분이 또 아는 거는 밀리미터죠. 이 밀리미터는 언제 사용해요? 자를 잴 때 보통 자가 한 칸이 이렇게 1cm잖아요. 근데 자를 들여다보면 이 1cm가 더 작은 조각으로 막 나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자에 있는 작은 눈금 하나가 바로 밀리미터예요. 센티미터, 미터, 밀리미터는 길이를 재는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이 작년까지 배웠던 수학의 내용에 의하면 여러분은 1cm가 10mm라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자, 거꾸로도 써볼게요. 10cm는 10cm가 아니라 10mm는 1cm다. 밀리미터가 훨씬 더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생각해서 아래에 빈칸을 채워 넣어보면 5mm는 몇 cm일까? 요거 조금 어렵다. 5mm는 몇 cm일까? 자, 10mm일 때 5cm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분의 1배로 줄었죠? 50에서 5로 줄었어요. 0이 줄었어. 그럼 이 5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소수점이 이동해서 요렇게 되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0.5로? 요거까지 이제 기억이 나야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50mm일 때 이게 5cm인데 50에서 5로 10분의 1배 줄어들었어요. 나누기 10을 했어요. 그러면은 5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그냥 5가 아니라 점을 찍고 0.5로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작년에 배웠을 겁니다. 자, 갑자기 급 어려워졌죠? 자, 사실 요게 기억이 안 나면 우리는 지금 4학년 단원 요거를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모를 수도 있지. 자, 기억 안 나면 작년 거 올해 다시 배우면 됩니다. 어쨌든
요거를 작년에 배웠다는 거를 일단 설명을 해줄 거고,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옛날에 배운 걸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계속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27mm는 몇 cm니? 라고 물어보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7mm다. cm 아니고 mm입니다. 자, 여러분. 27mm는 몇 cm냐? 라고 물으면은 일단 1mm가 몇 cm인지부터 우리가 위에 써놔야 됩니다. 1mm는 몇 cm? 이 단원이 지금 소수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죠. 소수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답은 소수입니다. 찍어보세요. 1mm는 몇 cm일까요? 찍어보세요. 0.1cm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활용해서 27mm는 몇 cm인지 한번 추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1이 27이 됐으면 지금 몇 배를 한 거예요? 27배 한 거죠. 1에다가 27을 곱해야 27이 되니까. 똑같이 0.1에다가도 27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숫자 자체는 27로 쓰고요. 점의 위치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7cm. 똑같이 27배 한 건데 자, 숫자 자체는 27이 되었지만 점의 위치는 그대로.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또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27mm가 cm로 바뀌어질 때는 주어진 숫자에서 10분의 1을 하시면 됩니다. 10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작년에 배운 소수에서 10배씩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소수점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나요? 없던 소수점이 생겨나는 거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뜻. 반대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있던 소수점이 없어진다는 건 숫자가 커진다는 뜻. 자, 그렇기 때문에 27mm를 27 cm로 고칠 때는 숫자의 구성 자체는 2랑 7이 맞지만 숫자가 지금 줄어드는 관계이기 때문에 없던 소수점이 하나 생겨납니다. 이렇게 숫자가 10분의 1배로 줄어들기 때문에 없던 소수점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어렵죠? 작년에 배웠긴 했을 텐데 아마 배우면서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소수점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런 거를 모르면 사실 내년, 내후년에 배우는 거를 다 공부하기가 어렵게 되니까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는지를 좀 정확히 판단을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이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자, 19cm, 8mm. 보니까 앞부분은 이미 cm네. 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밀리미터만 신경 쓰면 되는데 선생님이 8mm를 cm로 바꿀 때 아까 10분의 1배로 줄어든다고 했죠. 자, 8을 10분의 1배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었나요, 작년에? 없던 게 생깁니다. 줄어들면 어떻게? 0.8로 줄어듭니다. 0.8로 줄어듭니다. 숫자의 구성 자체는 10분의 1배가 됐을 때 그대로 8은 있지만 그냥 8이 아니라 어떤 8? 0.8로 줄어든다고 작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9는 원래도 cm였으니까 그대로 쓰고 8은 0.8로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8만 쓰려면 이제 0.8인데 앞부분 자연수 부분이 이미 19가 있으니까 19.8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기 문제를 푸실 때 1, 2번은 그래도 잘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데 3번부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 소수를 단순히 읽어 쓰는 거는 여러분이 기억이 나는데 소수와 자연수 사이의 관계 부분이 조금 어렵거든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이번 단원을 공부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작년에 배운 내용을 기억을 되살려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을 볼 텐데 4번에는 문제가 3개가 있네요.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또는 등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자, 0.7, 0.4 보면 요거는 친구들이 왠지 풀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커요? 앞부분이 완전 똑같다면 우리는 뒤에 숫자만 비교하면 돼요. 7이 커요? 4가 커요? 당연히 7이 크겠죠. 앞부분은 똑같아 지금. 0.7은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7이고요. 0.4는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4입니다. 7조각이 커요? 4조각이 커요? 7개가 큰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0.7은 수직선에서 0.1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칸만큼 온 거를 0.7이라고 하고요. 0.4는 하나, 둘, 셋, 넷, 4칸만큼 온 것을 0.4라고 해요. 0.7이 3칸 더 왔으므로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앞부분이 완전 똑같다면 우리는 뒷부분만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앞부분이 달라졌어. 자, 여러분 소수점을 기준으로 자연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뉘는데요. 자연수 부분은 어디예요? 2랑 0.7 중에 누가 자연수입니까? 점을 기준으로 점 왼쪽에 있는 애들만 자연수예요. 자, 10.7이건 200.7이건 뒤에 점 뒤에 있는 애들은 다 소수고요. 누구만 자연수다? 여기만 자연수라서 여기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 10, 100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1학기 1단원 큰 수 배울 때 우리가 1, 10, 100, 1000만 지겹게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 1의 자리는 바로 자연수의 시작 부분인데요. 2.7에서 이 점 기준으로 왼쪽만 자연수고 오른쪽은 자연수보다 훨씬 작은 소수들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소수점을 기준으로 바로 왼쪽이 1의 자리구나, 왼쪽으로 가야 자연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2.7에서 자연수 부분은 2. 얘는 자연수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친구고요. 1.9는 자연수 부분이 1. 얘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애예요. 수직선을 선생님이 그려보면요. 자,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여기 0에서부터 1, 1에서부터 2, 2에서부터 3 이렇게 그리면요. 2.7이라는 친구는 어디 있냐면, 자 1 지나서 2 지나서 한 여기까지 될까? 2.7? 왜? 2.7이라는 애는 2보다 큰 수입니다. 2보다 크고 작은 칸을 하나, 둘, 셋, 넷, 다여 7칸쯤 더 온 여기가 2.7이에요. 3보다는 작고. 자 그런데 1.9는 어디예요? 1보다는 크지만 어디? 1보다는 크지만 2까지 못 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여기까지 왔으려나? 1보다는 크지만 1에서 작은 칸 9칸만큼 더 온 여기, 2보다 작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2.7보다는 확실히 작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뒷부분끼리 보고 7이랑 4 중에 7이 크네 라고 했던 거는요. 어디까지나 앞이 똑같았기 때문에 앞을 비교할 수가 없어서 뒤에를 비교했던 겁니다. 얘는 지금 자연수 부분이 없어요. 그냥 0이에요. 근데 뒤에는
앞에 비교할 게 있잖아. 2랑 1, 앞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2가 1보다 커서 왼쪽입니다. 앞부분이 더 크다면 뒤에야 어찌됐건 관심 없어. 무조건 앞에 있는 숫자를 먼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이 1.9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2.7에는 0.1이 27개 있고요. 1.9에는 0.1이 19개 있기 때문에 27이 더 크다. 이렇게도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0.1이 35개인 수와 3.5. 자, 방금 선생님이 살짝 스포일러를 해버렸는데 0.1이 35개면 얼마개예요? 얼마개예요? 그냥 35면 안 되겠죠. 왜? 그냥 35는 1이 35개일 때 35인데 0.1이 35개면 얼마? 35가 아니라 그냥 35가 아니라 0.1이니까 가운데에 점을 찍고 3.5. 0.1이 35개인 수를 우리는 3.5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3.5는 오른쪽 3.5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3.5는 바꿔 말하면 여기 이 뒷부분이 35개 있다는 거야. 수직선에서 작은 조각 하나가 0.1인데 이거를 10칸 오면 1, 20칸 오면 2, 30칸 오면 3이거든? 30칸만큼 열심히 달려오고 작은 칸만큼 5번 더 오면 총 35칸, 0.1이 35칸만큼 왔을 때 우리는 수직선에서 1, 2, 3 그리고 작은 5까지 합쳐서 총 3.5라고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0.1이 35개인 수랑 3.5는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익힘책 31쪽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데요. 어려웠나요? 아니면 할만했나요? 배운 지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분수 배울 때 정말 어려웠던 것처럼 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번 학기에 배울 것 중에 분수 소수가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수업 듣는 여러분을 참 칭찬해주고 싶고, 어렵다면 우리는 이 단원에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배우지 않더라도 작년에 배웠던 것 중에 기억 안 나는 거를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선생님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꼭 얼만큼 어려웠는지 알려주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 공부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